보니까 사실 역사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비슷한 어려움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 공부가 아닌 배움으로써 역사를 접하게 되니까 훨씬 좋고 재밌네요. 하룻밤에 읽는 한국 고대사를 주축으로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시리즈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 정오에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서 눈 녹는 소리가 이렇게 똑똑똑똑 들려요. 아직 봄도 아닌데 왠지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좀 설렙니다. 근데 뭐 이러다 또 밤에 엄청 추워지겠죠? 자, 오늘은 제가 역사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총 3권이 형제인 책입니다. 먼저 하룻밤에 읽는 한국 고대사,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마지막으로 하룻밤에 읽는 한국 근현대사. 이 제목 엄청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아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표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 책이 집에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한국사 부분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이 이렇게 개정 증보판으로 나오고 이 형제들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출간이 된 거죠. 이렇게 3권의 책들 중에서도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고대사가 제일 먼저기도 하고요. 마침 이 책이 가장 또 최근에 출간이 된 책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게 역사책이다 보니까 줄거리를 요약해서 전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혹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 혹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이 책이 역사책으로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역사책을 보고 공부하려는 저 같은 분들께 조금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국사, 한국사, 근현대사 다 배웠었잖아요. 저는 역사 과목을 그렇게 좋아한 편도 아니었고 제가 암기를 또 너무 못해서 시험 성적도 항상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어른이니까 어떤 시험을 위해서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역사라는 게 워낙 다른 책들을 읽을 때 좀 기반이 되어주는 아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는 내가 국민으로서 알아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압박감? 내지는 욕심이 들어서 저도 자꾸 이 역사책을 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뭐 입문책, 쉬운 책, 유명한 책을 위주로 찾게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압축되고 짧은 역사책들을 찾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이 아닌가? 어딘가가 너무 압축되거나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책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논란이 있는 책들도 많았고,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책이 진실에 가까운지 거짓에 가까운지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눈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역사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비슷한 어려움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시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되,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문제없이 읽혀왔음으로써 좀 인정받은 책들에 눈이 가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시리즈가 저에게는 좀 적합한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책을 고르고도 문제가 또 있어요. 사실 이 역사라는 것이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증거들, 사료들도 많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데 의견이 항상 분분하다는 거죠. 특히 제가 읽은 이 한국 고대사 시리즈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다뤄요. 이 기간에는 증거들이나 자료들, 기록이 많지 않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한 사건을 두고도 아주 다양한 썰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조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이게 언제 생겼는지, 이름이나 건국의 유래가 어떤지, 이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너무나 많은 주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책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 역사책을 소개하기가 정말 난감해요. 역사책 자체가 줄거리 요약이나 추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기가 쉬운 거죠. 역사 해석이 뭐 정치, 종교, 사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참 욕먹기가 좋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 이문영 작가님이 쓴 머릿말 때문이었어요. 작가는 들어가는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충돌하고 과장되고 왜곡되고 축소되고 하는 일들이 아마 과거에도 벌어졌을 것이다. 특히 과거는 지금보다도 더 증거가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 이거를 추적하고 메꾸는 과정에서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이런 화두에 부딪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사료라고 부르는 과거의 기록을 단단히 발밑에 두고 그 위에 사건을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을 한다. 역사에는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진리만 있지 않다. 역사는 한 가지 색깔로 칠해진 단조로운 방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색깔이 존재하는 다채로움의 빌딩이다. 실제로 이 책은 어떤 사건을 둘러싼 주장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해석해보는 방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건데 이렇게 답답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역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확실히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르게 살펴봐야겠지만요. 아무튼 이 머릿말을 보고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그 전래동화처럼 들어서 알고 있는 신화들, 전설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단군신화, 연호랑과 새우녀, 해모수 혹은 뭐 사문갑 같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까지 자료가 있고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새삼스럽게 인류에게 왜 이야기가 중요한가? 스토리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잘 기억되는가 이런 스토리의 힘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기도 했어요. 참, 학교 다닐 때는 역사 배우면서 막 지명이랑 사람 이름이랑 연도 외우고 이러는 거 정말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시험 공부가 아닌 배움으로써 역사를 접하게 되니까 훨씬 좋고 재밌네요. 내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 사건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 정도만 기억해도 나중에 찾아보고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부담이 없고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받아보고 쓱 훑어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빼서 읽는 발췌독을 해야 되나? 그게 좀 어울리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머릿말을 읽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쭉 읽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내용이 재미있고 읽기에도 흐름이 좋았어요. 저 같은 초보에게는 역사의 전반적인 모습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는 면에서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들께는 기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료들과 논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좀 읽기 좋은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실 이게 말이 하룻밤에 읽는 한국 고대사지 절대로 하룻밤 만에 호로록 읽을 수 있는 분량이나 내용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적어도 며칠 밤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이문영 작가님의 하룻밤에 읽는 한국 고대사를 주축으로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역사책과 역사 공부에 대한 속내도 살짝 털어놔 보았어요. 제가 역사에 부족함이 많은 것만큼 이 영상 또한 좀 부족한 영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역사 공부에 있어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책과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의 즐거운 독서와 배움을 응원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